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사회적 협동조합 컬처75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과 만났을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술이 지역을 좀 아름답게 변모시켜 왔던 일들은,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예술여행, 마을여행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키워드가 여행입니다. 예술이 지역과 마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소개되면서 여행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예술을 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과 예술이 의미 있게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이 마을과 예술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역과 예술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연 있는 공간이 탄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마을이나 지역은 다양한 사연들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갖고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 사연과 이야기를 끄집어내주는 것, 이름을 불러줬을 때가 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과 예술이 만나면 그 마을이 사연이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연이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주민들이 그 지역을 또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술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 주민과 지역이 서로 아는 사이가 됩니다. 주민과 마을이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결과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발성이 생겨나고, 재밌는 것을 해보고 싶은 상상력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나은 삶인 공동체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술이 지역에서 할 역할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은 지역에게 어떤 여행지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마을을 여행지로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상상을 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여행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품은 자연 생태, 그리고 마을이 품고 있는 예술 자원, 그리고 마을 속의 예쁜 풍경, 그리고 마을 속에 있는 맛집도 중요한 여행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고잔동을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 속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뽑을 수 있을까 했던 사례들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사례 중에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면, 고잔동은 그 마을에 굉장히 예쁘고 유쾌한 청소년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잔동의 예쁜 자연생태는 화랑 저수지가 있고 화정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동이라고 하는 마을 안에는 그 마을을 담아낸 예술 콘텐츠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예술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고잔동 주민들이 예쁘게 갖고 놓은 마을 정원이 있습니다. 마을 정원이 있고, 그리고 단원고 앞에 있는 거리가 그 고잔동 안에서 굉장히 예쁜 풍경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을 속 밥집들을 잘 엮어내면 여행지로서 또 하나의 풍부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고잔동 마을 속 예술여행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화랑 유원지에 있는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원고 앞까지 걸어가면서 즐기는 예술여행인데요.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화랑 유원지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마칭 밴드가 음악 연주를 하면 그 밴드의 연주를 따라서 쭉 화랑 저수지 옆에 있는 생명안전공원 부지까지 이동을 하고,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도착을 하면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때가 막 그 나비들이 날아다니던 때여가지고 우리가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쭉 들어가는데 나비들이 막 곳곳에 날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채로운 의미 있는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다시 화랑 저수지를 따라서 쭉 마칭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화랑 저수지의 야외 데크가 굉장히 예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칭 밴드의 타악 공연을 막 보고 나서 이제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을 정원사들이 갖고 놓은 마을 정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습니다. 고잔동은 특히 마을 정원사분들께서 마을 정원을 워낙 예쁘게 갖고 나서 경기도에서 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을 정원들을 보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동형 연극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세승타운이라고 하는 고잔동 내에 구체적인 빌라에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연극의 내용은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여학생이 학교 가는 길에 내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연극을 세승타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잔동 마을 곳곳을 이동하면서 연극이 진행이 돼요. 관객들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마을 곳곳에서 연극을 보게 되는데, 쭉 마지막에 원고장공원 들러서 단원고등학교 앞에까지 쭉 내려와서 그 연극 공연을 마치고 보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연극 속에서 하지 않았지만 모든 관객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 아릿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제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공연이 끝나는 그런 예술 여행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의 마을을 예술 여행지로 변모시켜서 시민들을 모셔서 마을을 탐방하다 보면 이 마을이 품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되게 애틋한 어떤 사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기억들이 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또 흥미롭게 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 마을 안에서 이 마을 여행을 기획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잔동 마을에서 진행했던 마을 속 예술 여행 학교 가는 길을 하면서 아예 이 마을 여행 콘텐츠 자체를 좀 넓게 만들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했는데, 그 아이템을 보기 전에 학교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자료 영상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여행 콘텐츠 자체를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름하여 예술과 생태가 살아있는 마을 여행 마을시입니다. 마을을 보다 해서 마을시고요. 마을과 조금 더 친근해지면서 이렇게 이웃이 될 수 있어서 마을시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올해 저희가 몸담고 있는 컬처75뿐만 아니고 몇 개의 협동조합들이 협업을 해서 마을 여행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이 품고 있는 생태자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자원, 그 다음에 예술자원들이 결합된 형태의 콘텐츠인데요. 월피동에서는 월피동의 역사, 그 다음에 광덕산과 안산천, 그리고 월피동에 가면 10개의 공방이 모여있는 월피 공방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천뿐만 아니고 공방 속에 있는 여러 공예품들이 마을 속 예쁜 풍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속에 마을 밥집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요소들을 마을 여행 콘텐츠로 바꿨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월피동의 역사를 가지고 그 문화해설사분을 모셔서 이렇게 쭉 현장을 다니면서 역사 해설을 듣고요. 그리고 광덕산과 안산천을 함께 다니면서 마을의 생태에 대한 해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방 삼거리에 시민분들 모시고 와서 이 10개의 공방을 하나하나 다니는 거예요. 도자기 공방도 있고 유리공예 공방도 있고 심지어 떡 공방도 있는데요. 공방 하나하나를 탐험하면서 아, 이렇게 예쁜 공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을이 여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공방 중에 마음에 드는 공방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고른 공방으로 가서 이제 공예 체험도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유리공예 공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하는 분이 계시면 유리공방으로 가서 유리공예를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천으로 이동해서 생태해설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안산천을 배경으로 클래식 연주를 쭉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술 공연도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미리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식당들에게 쿠폰을 쭉 만들어 가지고 여행에 참가하신 참가자들에게 마을 밥집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드리면 참가자들은 그 쿠폰을 들고 마음에 드는 밥집으로 가서 마음껏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쿠폰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마을을 여행지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고잔동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보이실 텐데 지도에 보시면 네, 조금 더 세세한 여행 코스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그대로 내용과 지도가 함께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마을 여행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개발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참가자들을 모시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시연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서 마을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제작된 동영상들을 QR코드로 볼 수 있도록 QR코드가 배치된 마을 여행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서 이제 여행을 우리와 함께 해보진 못했지만 참가자들이 이 지도만 들고 이제 개인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암동도 마을여행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늘 같은 방식입니다. 마을이 품고 있는 이야기, 마을 안에 존재하는 자연 생태 자원, 그리고 마을이 품고 있는 예술 자원, 마을 속의 예쁜 풍경, 그리고 마을 속에 있는 맛있는 밥집, 이런 것들이 여행 콘텐츠로 변모가 되는 거죠. 수암동은 안산읍성이라고 하는 오래된 관아터가 있죠. 그리고 안산에서 3.1 만세운동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 자원이 수암동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 자원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수암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그리고 수암마을 전시관, 온세미로 등등 커뮤니티들이 함께 읽어가는 예술 공간들이 수암동에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 밥집들을 몇 군데를 섭외를 해서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을 여행지를 기획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일단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부터, 그리고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외에 다른 분들도 모셔서 우리 마을 곳곳에 숨어져 있는 보물 같은 이야기들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을 여행을 기획하는 일이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문화예술이 지역 주민과 지역을,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과 마을을 굉장히 질이 다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애착이 생기고 격이 높아지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여행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을을 좀 넘어서서 안산의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단원 김홍도부터 최용신 선생님, 성호익 선생님까지 굉장히 유명한 역사 인물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좀 박제화된 형태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옛날 걸로 알고는 있지만 별로 흥미롭게 보지 않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든지 역사적 명소를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로서 흥미롭게 만나는 도시의 역사적 정토성, 단순히 정해진 공간에서 예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로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안산이 품고 있는 아픔과 결핍마저도 함께 끌어안는 그런 콘텐츠로서 이야기길 오색창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야기길 오색창현은요, 5개의 길을 다니면서 예술 공연을 보고 또 예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성호가 단원에게, 그리고 소중한 생명길, 용신과 공원 산책, 성감학원 옛길, 그리고 대부강산 만끽 등반까지 총 5개 길을 걸으면서 그 지역의 소중한 역사라든지 예술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예술여행 이야기길 오색창현이라고 하는 5개의 이야기길을 예술로서 걸어봤는데, 이 중에 한 2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호가 단원에게라고 하는 것은요, 성호 박물관이 있고 단원 미술관이 있는데, 이 2개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기관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호 박물관에서 성호 선생의 생애를 이야기 듣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원 조각공원을 거닐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거닐면서 연극 공연을 관람하는 거예요. 성호 선생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담아낸 연극 공연을 보고, 또 쭉 노적봉 폭포공원으로 육교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노적봉 폭포공원에 또 예쁜 장미원 광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만의 풍속화 그리기라고 하는 예술 체험도 하고, 또 음악 공연도 듣고, 그런 다음에 폭포 앞을 지나가서 단원 미술관으로 언덕을 넘어서 가면 단원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원 미술관을 관람하고 나오면 안산에 예술하는 마이미스트들이 단원 선생의 풍속화를 미리 재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고 엿을 팔고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나머지 구경꾼 역할을 하면서 예술가와 참가자가 하나가 되어서 단원의 풍속화를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술 프로젝트로 성호가 단원에게라고 하는 예술여행을 만들었고요. 2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의 대부광산 퇴적암층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곳에 시민 여러분들 좀 모시고 가서 즐겁게 놀아보는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광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잔디광장에 와서 대부광산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재즈 공연도 보고 마임 공연도 봅니다. 그런 다음에 대부광산 전망대를 향해서 막 걸어가요.
걸어가는 동안에 대부광산에 있는 다양한 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가면 대부광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대부광산 말고 저쪽 바다에 있는 누해섬도 볼 수 있고요. 산상음악회라고 해서 대부광산 꼭대기에서 해금 연주, 하모니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 대부광산 퇴적암청 암층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대부도 주민들이 직접 대부도 특산물로 만든 퉁퉁마디로 만든 밥상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미술 체험하는 것으로 대부광산을 예술로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술이 마을과 지역에서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게 전해주는 프로젝트를 잘 구성해서 마을 여행, 그 다음에 지역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자원을 만날 수 있는 예술 여행들을 기획함으로써 예술은 지역과 주민을 아는 사이로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지역을 바라보는 과정이 조금 더 자발성 있게 애착감 있게 변해서 더 많은 상상들을 지역 내에서 하고 지역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먼저 나서서 풀어내는 어떤 해법을 찾는 과정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은 지역과 주민을 아는 사이로 만들어낸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